오늘의 10대 뉴스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SNS 외교, 상대국 언어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관련 SNS 메시지를 올릴 때 상대국 언어를 함께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적 존중과 소통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칠 기간 중 이 원칙을 적용하자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한국어로 화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파월의 멍청이, 얼간이, 해임 재차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리를 동결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파월 의장을 멍청이, 얼간이라 부르며 해임 가능성을 다시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두고 정면 충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가 기소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준비기간 중 기소는 위법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자 특검은 절차부터 어긋난 신청이라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23일 법원의 심문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미 관세 전쟁 담판 운명의 이주 시작. 한미 관세 전쟁 해결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여 본부장의 목표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완화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소고기 수입 확대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월 8일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있어 험난한 마지막 담판이 예상됩니다. 제주항공 참사 15명 추가 입건 수사 확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 등 15명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관제와 조류 퇴치 업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삼성 SK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상무부가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조치로 바이든 정부 때의 유예 조치를 뒤집는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민주 윤석열 코드 인사,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다수가 윤석열 코드 인사였다며 이들의 명백한 인사 실패가 새 정부 국정 운영까지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농축 핵물질 이미 다 옮겼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농축 핵물질을 이미 안전한 곳으로 모두 옮겨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고위 인사는 국영TV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 휴전은 실수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군사 공격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향후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딜레마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모기 드론 등장. 중국이 모기만 한 크기의 초소형 정찰 드론을 개발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국방과기대학이 개발한 이 드론은 무게 0.3g, 길이 2cm에 불과하며 곤충처럼 날갯짓을 합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아 전장 정찰은 물론 재난 현장 생존자 수색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글, 애플 등 160억 개 데이터 유출. 구글, 애플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60억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보안 매체는 이 정보가 과거 유출된 데이터가 아닌 대규모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크웹에서 판매 중이라며 즉시 모든 주요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세상의 빠른 흐름, 구독으로 놓치지 마세요.